문학적 사고와 글쓰기. 오늘은 개요서 쓰기입니다. 개요서 쓰기와 자료 찾기, 그것을 가지고 적발임하기, 이것이 오늘의 강의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먼 길을 달려왔는데요. 논문 쓰기의 과정을 간략히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논문을 쓸 수 있는 초기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준비 과정은 개요서와 그리고 자료 찾기라고 할 수 있는 자, 논문의 주제 잡기로부터 논문이 이제 끝나는 고쳐 쓰기까지의 과정 가운데서 정확히 가운데 부분에 놓여 있는 것까지 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논문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작은 단계들이 더 있긴 한데 가장 큰 그 논문 쓰기의 과정은 세 개의 그 틀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제를 잡는 과정. 굉장히 어렵고도 즐겁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불을 밝혀서 한번 물음을 묻고 그 물음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만들어 볼 것이냐. 요걸 제가 첫 시간부터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을 묻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내가 누구냐고요? 나는 이러한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는 나는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논문을 쓸 수 있을 만큼 식견과 그리고 다양한 연구 경험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이 주제를 잘 잡을 때부터 여러분들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이 주제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갈등입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는 걸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이 물음하고 나는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는가? 라는 거하고는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갈등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과정이고요. 자, 갈등이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논문으로 직접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논문 쓰기의 전 과정 가운데 이제 논문의 질 또는 논문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주요한 하나의 고비가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요서 쓰기입니다. 개요서를 안 쓰고 논문을 쓰는 분들도 뭐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분이거나 또는 무턱대고 쓰는 분이거나 또는 개요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공감하지 않거나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일단 손이 가는 대로 글을 쓰기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런 글쓰기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도 아마 메모 수준이라거나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생각의 흐름을 토막토막 어떤 나름대로 나눠서 갈래를 쳐서 어느 정도의 윤곽이라고 하는 아웃라인을 아마 잡아낼 겁니다. 기본적으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이런 아웃라인, 윤곽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머릿속으로 그려냈든지 또는 메모 형태로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렇게 글의 밑그림을 그려놓는 것은 좋은 글이든 나쁜 글이든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고자 하는 것은 최고 수준의 글, 논문이기 때문에 이런 논문을 쓸 때는 아마 제 생각엔 반드시 이런 개요서를 쓰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개요서를 쓰는 과정 속에서 이건 내가 못 쓰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주제를 좀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개요서를 쓰는 과정은 주제에 대한 일종의 검증 과정이다, 이렇게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요서를 끝낼 때까지는 주제를 바꿀 수도 있겠다. 물론 개요서를 쓰고 나서 밑글을 쓰거나 또 첫 글을 쓰는 과정 바로 직전에 주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넉넉하다면은 첫 글을 다 쓰고도 또 주제를 바꿀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그 모든 과정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일단 순서대로 주제를 잡으신 분은 개요서 쓰기를 하는 것이 좋은 글쓰기의 기초가 된다. 그리고 나서 첫 글을 써야 된다. 첫 글 쓴 뒤에는 고쳐 쓰기로 넘어가서 이렇게 끊임없이 글을 고쳐 써 나가는 과정을 거치면은 어떠한 분도 좋은 논문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럼 이제 개요서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제 강의의 뭐 장점이죠. 개요서라는 말을 우리말로 풀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다 쉽게 깨닫게 됩니다. 개요서가 뭡니까? 이래도 물어도 속 시원한 대답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개요서가 뭡니까? 그러면은 개요를 잡는 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나만한 얘기겠죠. 또 어떤 분들은 잉글리시로 아웃라인을 잡는 거요,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개요서의 핵심은 한자란 낱말로는 잘 잡히지 않습니다. 일단 한자 낱말을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 개라는 낱말은 우리가 흔히 평밀의 개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뭐 잘 쓰이지 않는 그런 낱말입니다. 보통 대개 또는 대강 할 때 그 개자가 좀 쓰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개라는 말은 개념, 컨셉이라는 말하고도 같이 쓰이는 말인데,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꺼번에 움켜쥔다, 이런 뜻으로 보통 많이 쓰이고 있는데, 원래 뜻은 평밀해라는 뜻이니까 평평하게 만든다. 또는 이제 물을 이렇게 어디인가 물을 끌어대면 연못 같은 경우에 물이 가득 차면은 평평해지겠죠. 이런 게 평입니다. 그러니까 평밀해의 그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이냐면 울퉁불퉁한 것이 사라져서 고르게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평평하다는 의미의 그런 평밀해이다. 그럼 이제 개라는 것은 어떤 울퉁불퉁하고 서로 다른 것들, 이 다름을 없애서 쭉 고르게 같아지도록 만드는 것이 개라는 뜻이군요. 이해가 좀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라는 말은 어떤 재는 단위의 어떤 그 재어 나갈 때 그 재는 단위 자체가 정확히 재어질 수 있도록 기능할 수 있도록 가다듬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뒤에 우리가 대개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때 쓰는 클 때자라는 것은 뭐 이렇게 얼추 추려잡은 큰 줄거리다, 이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라는 말은 어떤 큰 줄거리 또는 큰 졸가리 또는 어떤 큰 흐름,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주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은 기본적인 이제 뜻은 개라는 것은 이렇게 얼추 우리가 잡아놓은 큰 흐름이나 큰 줄거리 또는 졸가리,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이제 요라는 것은 제가 설명을 이제 안 해놨는데요. 이건 뭐 우리가 요약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지점,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이 이렇게 흘러갈 때마다 굽이치고 또 어떤 차 올라서 넘치고 하는 과정들이 있죠. 이렇게 굽이 돌아가는 그 지점, 이것이 요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길목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개요의 뜻은 잘 이해가 됐는데, 그 중요한 길목들을 우리가 일종의 약도 같은 것으로 그려내는 것 또는 글로 적는 것, 이게 개요서입니다.
말이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설명하기 이제 힘들었는데, 일단 대개라는 말을 잘 이해하면은 줄 잡아서 말하는 것, 대충 말하는 것, 아주 중요한 요체만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만 쭉 늘어놓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과연 개요라는 말을 우리말로는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거 고민을 저도 많이 해왔던 주제인데 싹 마음에 드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도 직역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냥 풀어서 개요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였다라는 그런 하는 일을 가지고 제가 우리말로 다시 새로운 말로 만들었습니다. 번역은 아닌 거죠. 새로운 우리말로 지은 거다, 지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개요라는 것은 글이 들어가기, 풀어내기, 끝맺기, 참고문헌 이렇게 쭉 흐름을 갖고 이어져 나가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개요라는 것은 이런 흐름의 중요한 길목들 또는 단계들 이것들을 흐름을 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흐름의 길목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흘레라고 쓰긴 합니다. 너무 낯설어서 소개해드리기는 그런데 흘레라고 뭔가 이제 갈래처럼 어떤 흘러가는 결이 있을 때 그런 흐름의 물결, 이것을 흘레라고 할 수 있다면 그 흐름의 결을 하나하나 짜 나가는 것, 이게 흐름 짜기, 또는 좀 편안한 말로는 흐름 잡기, 또는 이것을 맞춰 나간다는 의미에서는 흐름 맞추기, 또는 흐름 짜 나가기, 뭐 이렇게 다양하게 말을 쓸 수는 있겠는데,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은 글의 흐름을 우리가 짜 나간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흐름을 잡아 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둑을 만드는 거랑 비슷해 보이겠네요. 강둑을 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물을 거기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그 강둑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겠죠, 당연히. 이게 바로 흐름 잡기 또는 흐름 짜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뭐 내용 자체는 이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뭐 또 이제 우리가 토론과 관련해서도 토론 개요서 이런 걸 짭니다. 토론 개요서는 좀 약간은 엄밀하게 짜이게 되는데, 그 이유가 토론에는 이런 형식이 앞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형식에 맞춰서 토론의 개요를 짜게 됩니다. 토론의 흐름이 미리 갖춰져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가 있죠. 발언의 순서가 쭉 있어가지고 최종 발언까지. 그러면 이제 누군가 처음으로 말을 하고 이어서 흘러가는 어떤 토론이라는 것은 서로 말을 옳고 그름을 따지고 밝혀서 청중을 듣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이니까, 이런 흐름을 통해 가지고 가장 이제 청중에게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고 설득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겠다라는 걸 오랜 연구를 거쳐서 이런 흐름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형식을 하나 갖추게 됐는데요. 뭐 글쓰기에도 이런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론의 개요와 관련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그럼 어떻게 글쓰기에서는, 논문 쓰기에서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어떤 흐름이 만들어져 있는지, 이 흐름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죠. 자, 토론 개요를 잠깐 먼저 보시면 토론 개요는 먼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자료들을 잘 검토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 검토를 거쳐가지고 찬성팀과 반대팀이 저마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어떤 논거들을 이렇게 쭉 늘어놓고, 불리한 논거들을 늘어놓고 해서 찬성팀, 반대팀 모두, 찬성팀은 찬성의 입장에서 찬성과 반대를 모두 쓰고, 반대팀도 역시 반대의 입장에서 반대에 유리한 논거들과 불리한 논거들을 모두 써서 찬성팀도 찬성, 반대의 입장 모두를 가지고 개요서를 쓰고, 반대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토론 개요서는 찬성팀이든 반대팀이든 찬반 모두에 대해서 마련하는 것이다. 잘 배우셨을 겁니다. 자, 이랬을 경우, 자, 하나의 논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찬반팀은 이렇게 주장하고 반대팀은 이렇게 주장하고를 계속 갈라치면서도 이어지도록, 갈라쳐서 이어져 나가도록
개요소를 만들어 나가죠. 이게 바로 흐름 짜기입니다.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쭉 이야기를 왔다 갔다 주고받을 수 있게끔 엮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토론 개요소의 핵심이니까, 아니 논문 쓰기의 개요도 똑같습니다. 과연 어떤 형식을 가지고 우리가 논문을 써야 하는지 그걸 좀 잠깐 설명을 드려보죠.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그 형식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이미 다 형식도 이미 파일로 제공해 드렸으니까, 기본적으로 맨 위에 논문의 이름이 나옵니다. 논문의 이름은 이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히 이름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이름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죠. 그 과정은 결국은 이제 하나의 논문의 주제를 찾아서, 초점을 찾아서 알짬그로를 만들어서 들어가기를 쓰면서 이 과정 전체를 한 대로 아울러 드릴 수 있는, 아울러 드릴 수 있는 그 글호를 가지고 글의 이름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이 글 전체 내용을 한 손에 움켜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이 논문 전체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 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이 곧 논문이고, 이 논문 전체 내용이 곧 이름인 것입니다. 이렇게 쓰신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논문을 쓰신 겁니다. 그리고 누가 썼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을 A라는 사람이 한 경우와 B라는 사람이 한 경우, 자, 민주주의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걸 대통령이 얘기했을 경우하고, 국회의장이 말했을 경우하고, 검찰총장이 말했을 경우하고, 학자가 말했을 경우와 또 어떤 기업인이 말했을 경우는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의 가치가, 말의 값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했는지도 이 논문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글쓰미 이름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까지는 여러분이 이미 쓰셨습니다. 들어가기 핵심이 문제 속으로 들어간다였습니다. introduction, 이런 introduction, 인트로 안으로 끌어들이다 이런 뜻인데요. 자, head라고도 우리가 잉글리시로 쓰고 있는데, 머리도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쓴 겁니다. 헤딩 하면 어느 쪽으로 향해 나아가다 이런 뜻이죠. 방향을 가리키는 낱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읽어야 하는, 또는 우리가 이 글이 쓰이는 하나의 방향을 지정해 주는 것이 바로 들어가기다. 그러니까 들어가기는 이 논문이 쓰이는 문제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들이고, 그 문제가 어떻게 이 글에서 다루어지는지 그런 차례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들어가기다. 아주 쉽게 설명이 됩니다.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그 실마리를 찾아서 어떤 순서로 글이 쓰여졌는지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곳, 이것이 바로 들어가기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쓰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주로 강의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겠죠. 자, 그럼 두 번째로는 풀어내기가 이제 쓰여야 할 텐데요. 그럼 풀어내기는 무슨 뜻일까요? 들어가기,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물음을 묻습니다. 물음을 묻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고 찾아야 될 테고, 또 그 물음이 올바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방법도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과정이 풀어내기에서 쭉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수학의 문제풀이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는 이러이러한 문제입니다 라고 일단 정의를 하겠죠. 그런 다음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문제의 공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이렇게 대입을 했더니, 뭐 사례 분석이 되겠죠. 분석을 했더니, 자, 이런 순서로 쭉쭉쭉 풀립니다. 해가지고 실제로 그 문제를 하나하나 검증해 나가서 풀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전체가 바로 풀어내기입니다. 아, 수학의 과정과 유사하게 이해될 수가 있군요. 이렇게 풀어내긴, 그러니까 논문에서 하이라이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풀어내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지만, 자, 그 다음에 끝맺기가 또 있죠. 끝맺기는 끝을 맺는 것입니다. 끝이라는 것은
나아가는 쪽에서 마지막. 그러니까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자리를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어디냐면은 글을 써 나가다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마지막 자리, 이것이 바로 끝 맺기입니다. 끝을 맺어라, 묶어라, 더 이상 나갈 수 없도록 딱 동여매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끝 맺기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뭐 나중에 또 강의를 더 해드리겠지만은 여기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풀어내기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글을 썼습니다라고 읽는 사람들에게, 읽음이에게 간단히 요약해주는, 그것을 줄여주는 이렇게 방식으로 쓰이면 되겠다. 그리고 논문에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참고 문헌, 또는 이제 제가 앞으로 여러분께 요구할 텐데요. 참고 문헌이라는 말이 조금 부정확해서 살필 거리라는 말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나중에 드릴 겁니다. 일단은 참고 문헌이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지난 학기 우리 제 수강생이 썼던 개요서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뭐니 백날 말로 설명을 해도 이해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미 쓴 분이 있으니까 제가 그걸 다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맨 위에 뭐가 있습니까? 글의 이름이 있습니다. 글의 이름은 잘 붙인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혹시 이제 그 이름을 제대로 못 붙이면 제가 여기다가 제대로 붙이세요 라고 해가지고 뭐 제안도 해주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이름도 정확히 여기다 써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기, 이건 이미 쓰셨는데 한 번 썼다고 해서 끝내는 건 아닙니다. 계속 들어가기는 내용이 바뀔 때마다 조금 수정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기 부분을 쭉 쓰고 나면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어떤 부분은 잘 됐고 어떤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해가지고 피드백을 좀 해드리죠. 그럼 여러분 이거 읽으시고 참고하셔서 잘 살피셔가지고 저의 피드백이 옳다 그러면 받아들이시고, 옳긴 한데 저는 이렇게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걸 그냥 받아들이셔가지고 조금 고치거나 또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글을 전개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풀어내기 과정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될까요? 풀어내기 보니까 도막일, 이렇게 도막이란 말도 상당히 낯선 이제 낱말이 될 텐데요. 이거 제가 갈말로 쓰는 겁니다. 도막이라는 것은 제1장 할 때 제1장, 장의 우리말입니다. 장, 도막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물고기가 있으면 물고기를 이제 생선 가게에 가서 물고기 파는 곳에 가가지고 여러분 고등어를 살 때 몇 도막을 칩니까? 네, 머리 자르고요, 꼬리 잘라내고요, 또는 이렇게 세 도막을 치나요? 그러면 세 개의 덩어리를 잘라서 가져오게 되겠죠. 이게 잘린 것에 덩어리를 도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풀어내기는 크게 세 덩어리, 세 개의 도막으로 기능적으로 나뉘어 가지고 쓰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막 밑에 이제 마디라는 말을 제가 또 쓰고 있습니다. 자, 마디라는 건 무슨 뜻이냐? 자, 도막이 있는데 도막이 한 큰 덩어리라고 봤을 때 이 덩어리는 하나로 그냥 마치 물고기처럼 똑같은 균질하게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이어지는 요소들이 제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나뉘면서도 하나의 덩어리로 묶일 수 있을 만큼 같아야 되는 거죠. 다르면서 같다. 그래서 우리 손가락 첫 마디 보면 이렇게 구부러질 수 있죠. 이렇게 구부러지는 것처럼 하나하나 나뉘어져 있으면서 한데 이어져 있는 형태, 이런 건 마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1절, 절이라는 게 마디절이잖아요. 마디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노동할 때 일은 참 마디다 이렇게 아주 힘들다라는 말로도 쓰는데요. 마디라는 말은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끊어지면서 이어져 있는 자리, 이음의 자리, 이음새, 이음매, 이것을 마디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디라는 것은 서로 매듭을 묶어서 이어지는 자리, 하나의 자리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저는 자리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 개념으로, 묶음 개념으로, 매듭 개념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서로 따로 묶일 수 있으면서도 한데 이어질 수 있는, 따로 묶이면서도 하나로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의 도막에 모두 한데 엮일 수 있는
그런 덩어리, 작은 덩어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막, 마디, 더 작게는 이제 가리라는 말도 쓰고는 있는데요. 자, 이건 뭐 지금 우리 논문에서는 거의 필요가 없어서 지금은 소개하지, 이건 책에는 쓰이게 되는데 논문에서 그 정도까지 세밀하게 내려가진 않기 때문에 가리까지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 밑에 더 작은 개념이 있고 가리 밑에 또 단이라고 하는 더 작은 개념도 있고 해가지고 그 로얼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또 분류가 가능하다까지만 아시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도막과 마디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풀어내기는 3개의 도막과 한 도막마다 2개나 3개씩의 마디로 또 새로 짜이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그럼 맨 마지막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도막이 있고 마지막에 끝맺기가 이렇게 있겠군요. 끝맺기가 있어서 끝맺기는 보통 3개의 단락 정도로, 지금 요거 완성본이 아니니까 3개의 단락으로 구성이 돼서 끝맺기를 이제 꾸리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참고 문헌이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됩니다. 살필 거리가 놓이게 되고요. 여기에는 논문과 다양한 이제 살펴서 내가 그것을 논거로 뒷받침 글로 또는 뒷받침 자료로 사용한 것들을 쭉 일목요연하게 늘어 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의 또 다른 이제 과제이죠. 요것도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맨 뒤에다가 자료 찾기와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덧붙여 가지고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쓰신다면은 개요서 작성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1부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